네, 안녕하세요.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.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지난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.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구독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던 내용이 너무 감명 깊고 좋아서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글자가 좀 작은데 이분은 지금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이름도 다 지웠지만 공무원이신 것 같고 월급이 그래도 좀 월급이 많이 높으세요. 3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월급이 한 400대 정도 되십니다. 400만 원 정도대로 받고 계십니다만 월세로도 42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의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답니다. 그래서 인천에 3개, 안산 2개, 일산 2개, 시흥 2개, 총 9개의 빌라를 경매 낙찰 또는 어떤 투자를 해서 네, 이렇게 지금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경매로 낙찰받은 것도 있지만 일반 매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경매로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경매 처음으로 배울 때 이런 말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경매든 일반 매매든 어쨌든 어, 정말 아마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도권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저는 지방 광역시잖아요. 뭐 대전이나 천안 또는 뭐 부산에 있는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주택들은 시세가 많이 높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9개 이런 주택이 월세 수입으로만 해도 이렇게 42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정말 높은 수익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9개가 유지만 잘한다면 여기서 좀 더 늘려나가는 게 더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되게 뭐라 그럴까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중에 또 만약에 재건축이 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빌라나 이런 물건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 좋은 거겠죠. 장기 투자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9개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다주택자에다가 뭐 어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에는 또 대출이 안 나오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신 거에 정말 인상 깊었고 1년 동안 정말 열의를 다해서 배우고 그리고 계속 경매 투자를 진행을 하셨답니다. 근데 저도 경매를 지금 하면서 사실 낙찰이 잘 안 되거든요. 물론 제가 욕심을 부려서 정말 낮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깝게 뭐 1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아쉬운 경우는 뭐 2만 원도 차이 난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낙찰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마 경매로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한 100개 중에 9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200개 중에 9개를 받은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.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물론 수도권이라서 지금은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출을 80%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낙찰가 80% 정말 잘 받은 거죠. 저는 보면은 방빼기까지 들어가면 보통 한 60% 70% 계산 60% 계산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6천만 원 정도 빌라 또는 뭐 8, 9천만 원 정도 빌라라고 하더라도 실투입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선. 그렇다면 9개라고 하면 대략 한 2, 3억 정도로 9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 거죠. 물론 대출이 80%니까. 그래서 보면은 2, 3억으로 월세 400. 그러니까 연으로 보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이런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건 정말 부럽습니다. 저도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서 이거를 비과세를 한번 받아보려는 목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사실은 요렇게 월세로 좀 또 다른 월급 만큼의 어떤 그런 금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분의 이런 사례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부러웠습니다. 정말 이게 정말 부러워요. 이거 공시지가 넘는 게 1억 넘는 게 3개나 있다고 하네요. 또 취득세 12%도 내셨고 월세 420만 원 순수익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게 20%만 내가 냈다고 하면 대략 1억이라고 했을 때 2천만 원 잡아도 9개면 대략 2억 정도 되겠죠? 나머지 80%가 대출이라고 한다면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사실 80% 80% 받기가 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,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받았다 개당 10개면은 8억이죠. 대략 어림 잡아 3% 잡는다고 해도, 진짜 세게 잡았을 때 3%예요. 저 반올림 한 거예요. 그럼 2,400, 월 200 맞죠? 그쵸. 월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도 420만 원 남았다는 거는, 와, 정말 저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부럽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, 음,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, 진짜. 이게 돈을 놀리면 안 되고 계속 굴려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, 심지어 이분도 아마 이 구독자분께서도 주변 지인의 영향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. 저도 물론 지인의 영향이 있었지만, 주변 지인 중에는 집안 공시가 1억 미만 30채를 보유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. 근데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, 이자만 잘 내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월세 잘 나오고 있고 내가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, 지금 현재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망이 있죠. 물론 그게 아파트건 빌라건, 특히 수도권이면 더 오르겠죠. 이런 지방보다도. 그렇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집 한 채가 예를 들어 5% 올랐다라고 봤을 때, 이분은 30배, 30개나 오른 거죠. 이분 같은 경우는 9개가 5%씩 올린다고 하면 정말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. 그래서 뭐 만약 종부세가 아파트를 두 채를 팔아야 될 정도니까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, 사실 이 정도면 부자거든. 많이 부자죠. 많이 부자죠. 30채 갖고 있는 분이면. 그래서 사실 제가 이분에 대한 어떤 이메일을 받고 정말 감명 깊었고, 언젠간 한번 꼭 새해가 밝으면 여러분들께 공유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같이 저랑 고민을 하시기 위해서 이메일을 주셨다고 하는데, 사실 제가 배워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정말 이분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, 또 주변에 이렇게 좀 본인들 이야기를 이메일로 한번 주시면 저도 같이 어,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고민이 좀 풀릴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, 이런 개인정보 다 가리고 만약에 해드리고 싶은 내용 있으면 좀 공유하겠습니다.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, 이분에 대한 사례를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올렸어요. 그래서 이름은 다 어차피 다 지웠어야 했지만, 만약에 그 구독 이거 저 이메일을 주셨던 분께서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셔서 삭제를 요청하신다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세요. 그럼 제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올린 거니까 언제든지 삭제는 하겠지만, 전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, 이게 투기가 아니라 솔직히 투자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게 경매 낙찰을 받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한 이런 어떤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, 사실 저는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.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. 요즘에는 다주택자가 되게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,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자신만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부럽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보시고, 이런 분도 있으시구나. 그래서 한 채 두 채 이렇게 경매 입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어쨌든 2021년, 저는 이 좋은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 싶었던 건 2021년에 이분처럼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이메일 주셨던 이분께서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. 올해도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